안녕하십니까. 짠맛의 힘을 읽어드리러 온 김종우입니다. 사기 제자반 김종우입니다. 오늘도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같이 읽으면서 왜 우리 몸의 필수 요소인 소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경각심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장애인복지관의 그 재활봉사단 1기, 2기가 처음으로 이제 통합 그 근막 치유를 했던 날입니다. 아주 보람이 있었고요. 동료분들, 뭐 우리 체육관사 동기분들, 그다음에 거기 시간 짬 나는 대로 한 번씩 더 만져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막 수기 치료와 수분과 염도, 진짜 다시 나의 그 건강한 모습을 찾아내는 으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금은 정력제, 몸과 마음, 신과 정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고, 생선과 풍요의 상징 소금, 이어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발기부전과 성욕감퇴와 소금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례도 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발기부전, 성욕감퇴. 젊은 남성들 가운데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심한 경우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때부터 발기부전이었다는 남성도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발기부전이 있나요? 있다고 하네요. 특히 학창시절에 모범생 소리를 들으며 입시 공부에 올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나 꽤 있다. 머리 쪽으로 기운이 너무 쏠리고 몸을 거의 쓰지 않다 보니 상상이나 꿈속에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말 발기부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안 되나 보네요. 공부를 안 하길 잘한 건가요? 어릴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탈모, 비염, 고혈압, 통풍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 부분이 발기부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산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게 뭐 남자로 살고 이런 게 전혀 없었겠네요. 어쨌든 뭐 네, 자꾸 뭐 알림이어가지고. 또한 정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던 사람들 가운데 발기는 쉽게 되지만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조루라고 하죠. 조루. 금방 사정을 하는 게 조루죠, 조루. 여성의 경우 물과 소금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거나 몸속 진액 부족으로 성생활이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피하게 되어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상대방의 몸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수 기운이 부족하면 이처럼 성별과 상관없이 성생활이 힘들어지고 즐겁지가 않다. 이런 문제는 물과 소금을 기본으로 부족한 수 기운을 채워주고, 수 기운이에요. 물수. 화목토금수 할 때 그 수입니다. 수 기운을 채워주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단순하잖아요. 수분을 충분히 넣어주라는 건데 그게 힘듭니까? 저는 좀 무경험자라, 그런 부분에서 무경험자라 물을 충분히 안 먹는 건 모르겠어요. 잘 어떤 느낌인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지 않나요?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목이 마르면 저는 언제나 타놓습니다. 뭘 타놓을까요? 염도를 타놓겠죠? 가끔은 맹물 마셔요. 저도 엄청 짜게 먹었을 땐 맛이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어, 몸에서 그냥 당기는 겁니다. 너무 짭니다. 물을 좀 넣어주세요. 염도를 맞춰주세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지, 이게 망가지게끔 뭐 수분과 염도를 안 먹어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세포가 공격하는 거예요. 넣으라고. 너는 왜 안 넣어주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례, 발기부전과 탈모에 대한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30대 후반의 직장인 S씨는 디스크와 탈모, 만성피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나름 건강관리를 신경 써서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발기부전이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탈모, 허리병, 발기부전, 약한 지구력, 땀 조절이 안 되는 증상 등이 모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상담을 통해 탈모, 허리병, 발기부전, 약한 지구력, 땀 조절이 안 되는 증상 등이 모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6끼 잡곡 중심의 식사를 한 끼 이상 꾸준히 하면서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고 소금은 식사 외에 하루 3번 정도 따로 챙겨 먹었다. 소금을 시판되는 보리차 음료에 1% 농도로 타서 점심때부터 물 대신 마시기도 하고 이온 음료에 타서 마시기도 했다. 그냥 물보다 잘 넘어가서 먹기도 수월했다. 또한 걷기로 체력을 기르고 뒷심을 기르는 허리 운동, 등과 뒤쪽을 풀어준 동맥입니다. 독맥. 등 뒤 타고 쭉 내려가는 전체 뒷면을 독맥, 우리가 앞면을 인맥,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동맥을 풀어준 거예요. 동맥을 풀어주는 체조 운동 등을 틈틈이 했다. 소금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함이 덜하고 야간요가 없어지고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일이 줄어드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염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수분을 같이 넣을 때 그 일순간에 소변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절하기 위함이니까 쫄지 마시고 하세요. 딱 일주일만 도전해 보세요. 몸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2주일 정도 지나자 2주일 만에 발기부전이 해결된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앞에 그 오랜 시간들을. 탈모, 허리병, 발기부전, 약한 지구력, 땀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이 2주 만에 해결된다고요. 그 2주를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된다를 따지세요. 2주도 나한테 못 해보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세요. 좋은 거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뭐하러 하면서 제가 이걸 200페이지 넘게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그죠? 2주 넘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유체험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백 건의 임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이든 우리 에스테전 원장님들이든 100억샵 원장님들이든 어떤 분이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주일 정도 지나자 발기부전이 해결되었다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 자신도 놀랐다고 한다. 이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급하게 먹던 습관이 사라지고, 이건 무조건 없애야죠. 속식은 어디에도 없어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속식, 폭식, 야식, 간식 다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식사 방법입니다. 과식, 다식 전부 다. 근데 한 끼 먹을 때는 과식하셔도 돼요. 3끼를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충분히 먹으라는 말이 과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5가지 찬 이상을 놓고 탄단지 골고루 맛있게 드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뭐 과일 먹을 거, 과자 먹을 거 남겨두고 조금 먹으시면 안 돼요. 내 뇌가 만족하도록, 나의 위장이 만족하도록 충분히 드셔주는 거예요. 소식한다고 오래 산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적당하게 드셔야 위장도 할 일이 생겨요.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프면서 여러 가지 질병 가지고 30년, 40년, 50년을 더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더 힘들겠죠. 본인 자신보다도.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죄로 간병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든 내 배우자가 됐든. 그건 못된 짓이에요. 네, 김현주 원장님, 손나기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단골 구독자분들.
제가 하고 나면 유튜브도 같이 이어놓을 때 같이 한번 보시고. 김혜경 원장님도 오셨네. 와, 김혜경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도 광주의 김혜경 원장님. 오늘 재활봉사단 왜 안 오셨어요? 메인 멤버잖아, 메인 멤버. 다음 달에 오셔야 됩니다. 꼭 오세요. 어. 이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던 그 습관이 사라지고 식사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체질적으로 수기운이 약한 데다가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 온 가족이 저염식을 해온 탓에 그동안 염분 부족이 심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꾸준히 섭생한 결과 몇 개월 뒤에는 머리숱도 많아지고 두피도 깨끗해졌다. 윤기와 핏기 없이 허옇던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등 피부가 좋아지고 탈모가 해결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혈색이 돌아옵니다. 입술 색깔도 다시 돌아옵니다. 한 달도 되기 전에 돌아와요. 진짜로. 이건 나중에 김경자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경자 원장님.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야, 이거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머리숱이 많아진다는데 소금과 염분을 안 먹을 필요가 소금과 수분을 안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잤다는 느낌이 들며 피로감도 사라졌다. 네, 컨디션 회복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 수분과 염도가 들어가면 컨디션이 좋아져요.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산삼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잤다는 느낌이 들면 피로감이 사라져요. 하루 종일 좋아요. 체력이 좋아지면서 실행력도 향상돼요. 실행력도 향상돼요.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죠. 실행력. 우리 도전하신 분은 우리 100일 프로젝트 도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정모 원장님하고 하시는 그 프로젝트 하시는 분, 또 숙제하려면 숙제 제때제때 하시는 분, 신 교수님이 가만히 두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시키잖아요. 그거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일밖에 없을 겁니다. 실행력이 향상돼요. 업무와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실제 성과로도 나타났다. 5년 차인 지금도 스스로 소금량을 조절하며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좋죠. 30대 후반인 분이 다 좋아졌잖아요. 발기부전, 탈모, 인간관계, 사회관계. 뭐 건강하고 실행력 좋으면 주변에 사람들 들끓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오늘 좀 그렇네요. 많이 나오네. 생식기와 관련된 이 이비인후과라고 하면 그렇고 이게 비뇨기과 질환이죠. 그렇죠? 난임과 유산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난임과 유산까지 나왔어요. 수분과 소금하고 영양식들 섭생. 난임의 경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난임 문제로 상담하러 오면 이거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난임. 우선 임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잉태하려면 아이를 낳으려면 물기, 온기, 거름기, 영양분이 필요하다. 물기, 온기, 영양분. 이게 충분해야 됩니다. 이중 물기와 온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생명체는 있어도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생명체는 없다. 오행의 기운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수 기운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파란 줄이에요. 수 기운이 튼튼해지면 남자는 정자수가 많아지고 활동성도 좋아지며 여성은 적당한 온기와 물기가 있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 난임 검사를 한 결과 정자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으면 인공수정을 고민하게 된다. 한편 정자수에 이상이 없고 활동성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남녀는 음양 관계로 모든 면에서 상대적이다. 여성은 질이나 외음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한 산성을 띤 분비물이 나온다. 반면 남성의 성기에는 알칼리성 분비물 중탄산 나트륨이 나와 산성을 중화시키고 정자가 살아남도록 해서 무사히 수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남성의 경우 사정을 하더라도 나트륨이 부족하면 수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임신 전에
남성들은 저염식을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야채식과 저염식을 오래 하면 지금 난임과 유산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이 나왔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자궁 근종과 생리통과 난임, 여성분들 좀 잘 들어두시고 코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치료사분들이니까. 40대 중반의 J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양방과 한방 클리닉도 다니고 어렵게 시험과 나기 시술까지 했지만 아기는 찾아와 주지 않았다. 부부는 너무 지쳐서 임신은 포기한 상태였다. 40대 중반 J씨 부부가 포기했대요. 10년이 지나도록. 30 중반에 결혼해서 40 중반인데 아이가 없어서 임신을 포기한 상태였었대요. 부부 중 아내 J씨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는데 자궁 근종과 갑상선 이상, 불면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알레르기 비염을 비롯해 자다가 온몸이 저려 소리를 지르며 깨는 등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완전 자율신경 실조증에 푹 빠져 계셨었네요. 중학교 때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해 학교도 가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진통제 없이 지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 푸석푸석하고 몸이 늘 부어 있었다. 직업상 머리 쓸 일이 많았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 냉증이 더 심해졌다. 머리 쪽으로 기운이 쏠려 안압이 높아져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두통에 시달렸다. 몸이 냉하면 소화흡수력도 떨어져 조금만 먹어도 잘 체하거나 가스가 찼다. 음식을 먹고 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구역질이 나는 등 못 먹거나 안 먹는 것이 많아서 절대적으로 영양도 부족했다. 자궁에 근종이 여러 개 있어 제거했지만 몇 년 뒤 또다시 생겼다. 온몸이 종합병원인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증상이 나타났는데 모두 냉증과 무관하지 않았다. 냉증. J씨처럼 열이 떠 있는 경우 신장의 기온을 잘 다스려 열이 온몸으로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몸이 냉해서 기운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준 뒤 소금을 먹으면 순환이 되고 붓기가 빠진다. 이런 경우 심장을 영양하는 쓴맛과 간담을 영양하는 신맛도 함께 영양해 주는 것이 좋다. 쓴맛과 신맛을 같이 넣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수수와 팥 생식이 좋고 쑥차, 보이차, 익모초 등 쌉쌀한 차나 레몬즙도 도움이 된다. 업무 중에 수시로 허리 운동과 어깨 운동,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고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해서 열을 내도록 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배나 허벅지에 핫팩을 올려놓게 했다. 별것도 없죠. 근데 실천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안색이 밝아지고 푸석했던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많이 가벼워졌다. 몸이 따뜻해지니 생리통도 없어지고 자주 체하던 증상도 나아졌다. 위쪽으로 떠있던 기운이 내려오자 잠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다. 머리 쪽을 뜨겁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승화강. 제가 매일매일 한 번씩 말씀드렸죠. 수승화강. 수의 기운을 위로 올리고 화의 기운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위로 열이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뇌신경도 우리 온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6개월 무렵 기대조차 안 했던 아기가 생겼다. 생활 습관 바꾸고 아기가 생겼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아기가. 생명이 잉태되려면 물기와 온기, 거름기가 필요한데 차가웠던 자궁에 온기가 돌고 아기가 살만한 환경이 되자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온 것이다. 임신기간 중에도 입맛을 잘 살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간도 충분히 해서 먹었다. 간도 충분히 해서 드세요. 제발. 아시죠?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간을 충분히 해서 내 뇌도 맛있는 걸 먹는다는 그 느낌을 주시라고요. 짜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절대 소금을 퍼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퍼먹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37g이면 제가 아웃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부족 신호가 오면 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며 10달을 잘 보냈다. 늦은 나이에 초산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원하던 딸을 건강하게 자연 분만했다. 40 중반이 넘었는데 노산이죠. 노산 요즘에.
이후에도 J씨 부부는 자연 섭생법에서 배우고 경험한 대로 아이가 감기가 걸리거나 염증으로 열이 나면 평소보다 더 짭짤하게 먹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어? 야, 자연 섭생에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경험한 대로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염증으로 열이 나면 병원으로 가서 주사를 맞힐 게 아니고 그 독한 항생제를 먹일 게 아니고 평소보다 더 짭짤하게 먹이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 쉬게 해주면 돼요. 외국에 감기가 오면 감기약 지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조금 더 그 의학으로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이틀 학교를 쉬게 만들어요. 집에서 쉬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네. 약을 먹어도 4일, 그냥 놔둬도 4일이면 그냥 놔둬야죠. 그쵸? 자연으로 나왔던 거예요. 감기약으로 나은 게 아니에요. 감기약이라는 건 그냥 지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진해 거담제, 가래 안 끼는 거, 뭐 여러 가지. 온도 낮추는 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냥 섞어 놓은 종합감기약, 엉터리입니다. 종합감기약 그런 거.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소화제까지 해가지고. 수면제까지. 그래서 저녁에 먹는 감기약을 아침에 멀쩡할 때 먹지 말아 하잖아요. 수면제 성분이 저녁 거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그 조그만 알약, 바른개짜리든가 아주 작은 거, 그게 수면제예요. 저녁마다. 그래서 저녁약이 다른 거예요.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기약에도. 이처럼 소금은 육아에도 필수품이 되었다. 소금은 천연소화제.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되게 중요해요. 또 들어보세요.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삼투압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세포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수분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잡아당겨서 물을 넣어주라고 하지 않아요. 소금의 삼투압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세포 내로,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요. 소금이 없으면 세포 안으로 충분히 수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 외액 쪽에만 머물러 있고 여기 가득 찼기 때문에 나머지 다 버려버려요. 신선한 물이 들어오면. 그럼 신선한 물이 좋겠습니까? 남아있는 고여있는 물이 좋겠습니까? 저는 신선한 물이 좋아요. 왜 신선한 물 먹으면 마음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신선한 물이 들어와야 마음이 상쾌해지는데 속이 부족하면 다 버린단 말이에요. 물을 먹자마자 화장실 가는 사람들은 빨리 신장을 체킹하고 다시 짭짤하게 먹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일부 이익 단체가 너무 큰 단체들이라, 그게 건강을 다루는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가짜 건강 상식을 만들어내가지고 건강해지든 안 건강해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자기 단골 고객만 확보해서 계속 항생제를 처방하면 된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쪽 3대들이 잘 먹기 위해서 다른 일반 집단들의 사람들은 다 아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네, 제가 단정 짓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는 게.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삼투압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세포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분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입맛이 없고 소화시키기도 어렵다. 소금의 나트륨은 췌장액, 쓸개액, 장액 등 알칼리성 소화액의 성분이 된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 분비가 감소해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위액과 위산도 수분과 염도 없이는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소화, 분해, 흡수에 꼭 필요한 소금. 오늘은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소화, 분해, 흡수에 꼭 필요한 소금. 꼭. 또 외워두세요. 요거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소금의 염소는 소금의 염소. 위산의 주 성분으로 소금이 부족하면 위액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음식물을 살균하거나 분해하지 못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위 액의 재료인 염화물이 부족하면 특히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 짭짤한 콩국수는 좋아해도 단맛 나는 두유는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 우리 고기 먹을 때 소금에 왜 찍어 먹는지 아시겠죠? 그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였네요. 그렇게 고기에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화 요소가 지방을 이용하기 위해 쓸개즙 산염, 산이네요. 쓸개즙 산염에 의해 지방이 유화되어야 한다. 간에서 나오는 쓸개즙은 작은 창자에서 지방을 유화시켜 지방이 소화 효소에 의해 처리되도록 한다. 이처럼 소화시키고 나면 장에서 분해된 뒤 혈류로 흡수된다. 파란색 줄입니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간에서 만드는 쓸개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의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짜게 먹지 않으면 살도 찌겠네요. 그래서 50알 정도에도 살이 2, 3kg 빠졌나 봐요. 그 여성분이. 기름기 있는 것을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를 하기도 한다. 염분이 부족하면 칼슘과 철분 등을 아무리 섭취해도 이온화 시킬 수가 없어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저희가 계속 저도 꾸준히 먹고 있지만 알을 삼키고 물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온화 시켜서 드세요. 물에 녹여 먹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해보니.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참, 이게 한국인의 문제인지 전 세계인들이 다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있는 그대로의 레시피를 알려주면 꼭 그걸 응용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론을 내서 그 뭐 방송 같은 데 한번 나오면 호닥닥 믿을 건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만든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뎌지는 겁니다. 더뎌지면 본인이 손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보다. 권해준 사람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 말겠지 하는 건데 본인이 건강해지라고 권해준 거잖아요. 그럼 좀 말을 들으면 안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뭐 석박사는 아니어도. 옛 문헌을 보면 소금이 소화를 돕는다는 기록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옛날 사람들 이미 알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는 공부를 못했어. 이거 정말 그죠? 감각적으로도 알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너무 병원을 너무 좋아했어요. 병원에 가면 대접받는 줄 알고 일하다 쓰러지면 병원에 가면 막 잘해주잖아요. 극진하게. 그런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막 환자 보고 막 이렇게 이런 게 그분들은 그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항생제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중독이 돼서 먹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소금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우며 답답한 속을 풀고 뱃속의 덩어리를 터뜨리며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없앤다. 이미 본초 강목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전입니까? 참.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역으로 소금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을까요? 또한 향약 집성방에서는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켜 사람을 장건하게 한다. 장건이 건강하게 하는 거겠죠? 오랜 동안 건강하게 한다. 장건. 길 장자를 써가지고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고 먹고 나서는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우리 간 안 맞춰주는 식당 가면 다음에 다시 찾아가나요? 안 가죠. 맛없는 식당 찾아가나요? 그 소금과 설탕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의 맛은 백종원의 레시피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대로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장에 가스가 차서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심할 때는 구역질이 나기도 한다. 장에 가스가 차면 우리 복압 조절할 때
웬만하면 다 장에 가스가 차 있죠. 희한하게 그죠. 환자들은 다 장에 가스가 차 있어요. 소금은 음식을 소화 분해한 뒤에 반드시 남게 되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 소금을 먹고 나면 한동안은 방귀가 시원하게 잘 나온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단을 받고 저염식을 하다가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 중년과 노년층에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다가 아니라 거의예요.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입맛대로 음식을 간간하게 먹고 소금을 잘 챙겨 먹으면서부터 속도 편해지고 입맛도 살아나 살맛이 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음식의 간이 짭조름해야 소화도 잘 된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도 진짜 좋으네요. 이거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객들이나 환자분들 상담하는 거가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진배 없이 같습니다. 왜 진배 없이 같냐면 저희는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임상치가 있잖아요. 발기부전과 오늘은 발기부전과 탈모와 소금의 관계, 난임과 유산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소금의 관계, 영양식의 관계, 자궁근종과 생리통과 난임과 소금과 수분 섭취의 관계, 소금은 천연 소화제, 소화 분해 흡수에 꼭 필요한 소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래도 소금을 드시지 않을 겁니까? 이래도 수분을 넣지 않으실 겁니까? 그거는 원장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네 분의 원장님들 그리고 저 꼭 수분과 소금이 건강을 지켜주고 거기에 미네랄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미 100억샵에선 찾아놓고 저도 찾았어요. 저는 만든 사람입니다. 신 교수님이 왜 수분과 염도 얘기를 하시지만 막 강조해서 하시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자동으로 좀 알아서 좀 챙겨 먹고 알아서 좀 알려라. 다 건강하게 만들으라는 깊은 뜻이 있고요. 무엇을 파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또 지시를 받아서 알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진짜 좋은 걸 진짜 넣고 싶으시면 꼭 상담을 받고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혈액의 0.9%는 0.9%의 염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체액의 80%의 체액에 우리는 체액에 둥둥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피부 빼고는 전부 액체에 떠 있는데 모든 내장기와 뼈도 다 액체에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체액의 0.9%가 염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교환해 주는 게 좋겠냐? 정체되어 있는 거로 막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게 좋겠나? 나의 세포는 40만 조, 50만 조 개의 그 세포는 50조 개의 세포들은 전부 수분과 염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염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꼭 소금과 수분과 미네랄을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이미 찾아놨고 그거를 실천을 같이 할 수 있으시면 저한테 항상 상담을 해주세요. 아는 것만큼은 제가 같이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늘도 짠맛의 힘 잘 읽었습니다.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한 5일, 일주일 정도만 하면 다 읽을 것 같은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